와, 비트코인 정말 신고가를 가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장이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죠. 한 달 반 만에 50%나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동안 비트코인 조정 보일 때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비트코인 결국 신고가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정말 이렇게 움직일 바에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런 개인들의 포모를 불러일으키고 크립토 시장의 이런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제가 바라던 대로 이렇게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포 탐욕 지수 보시게 되면 73이나 지금 나와주면서 탐욕의 지수가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다. 어제가 68이었죠. 근데 오늘 벌써 73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 지금 포모 현상이 점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크립토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크립토 시장 정말 탐욕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포모의 시간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게 되면요, 일주일 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락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동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그동안의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이렇게나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계속되는 집중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었다,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던 그 자금들이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옮겨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더리움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더리움 조금 좋은 움직임 나와줬죠. 물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더리움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이더리움이 결국 터져줘야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의 불장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리플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수익 내비게이션 김정훈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고 가실게요. 정말 비트코인 결국 신고점을 뚫어줬습니다. 자, 11만 달러 돌파. 정말 엄청납니다. 그동안 조정을 줄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해왔는데 정말 그 말이 무색해지네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개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 개미들의 생각을 한번 꿰뚫어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왔고 여기서 계속 횡보 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는 생각, 와 진짜 비트코인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횡보하면서 결국에는 조정으로 들어갔겠구나. 수많은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자면 여기서 잡았던 개미들, 아니면 이 고점에서 잡았던 이 개미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개미들은 와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본전까지 왔구나,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던 개미들이나 여기나 여기에서 잡았던 개미들이나 이 구간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 거냐, 여기서 잡았던 개미들은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자,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었던 이 개미들은 100일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서 본전이라도 뽑아야지 하고 또 매도. 자, 그래서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었겠어요? 개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을 이 구간에서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개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세력들이 전부 다 개미들의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개미들은 아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바로 개미들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좀 더 조정을 줬을 때 다시 한 번 더 진입해야지, 이렇게 개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개미들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다시 비트코인 물량 늘려가겠죠. 이거를 세력들이 원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세력들은 절대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시키면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뚫어줬다. 정말 엄청난 세력들의 시나리오죠. 우리는 세력들의 이런 계획 속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신고가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이런 개미들을 수도 없이 떨궈내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고요. 이게 세력들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그 포모의 시간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뚫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 신고가 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하락이 시작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신고가를 찍어내면서 결국에는 크립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 흐름 상당히 좋지만 언제 하락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집중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리플 차트도 보실게요. 리플 차트 보시면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률에 비하면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률이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일주일 넘게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모든 자금들이 거의 비트코인에 들어갔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들어가는 이런 자금이 현저히 적었다라는 거죠. 우리 리플도 알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플에도 자금이 잘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 다시 이런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해준다면 리플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면서 리플의 대폭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코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넘지 못했던 이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이 출현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나마 리플에게 있어서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이 돌파 캔들의 저가, 그러니까 한 3,268원대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단기적인 반등도 나와줬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계속해서 우리는 봐줘야 되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지면 계속해서 리플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비트코인은 언제든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자리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리플도 가격이 꺾이겠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플에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리플 절대로 단기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모멘텀이 항상 확실한 코인이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리플 최초 1배수 XRP 선물 ETF 출시에 현물 ETF 출시 탄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선물 ETF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XRPI라는 이런 티커명으로
볼래틸리티 쉐어즈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선물 ETF예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는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선물에는 옵션 두 가지가 있죠. 롱배팅과 숏배팅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통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볼래틸리티 쉐어즈에서 XRP 선물 ETF를 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선물 가격을 1대1 비율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선물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레버리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100만 원으로 50배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할 거야.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리플이 10% 상승을 보여서 와, 내가 10%의 수익을 받네. 자, 그런데 내가 50배 레버리지를 썼다. 그렇게 되면 500%의 수익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500%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레버리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레버리지가 없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선물 ETF의 상장을 통해서 리플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동안 선물 ETF가 아니라 현물 ETF가 왜 승인이 안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기관에 대한 이런 증권성 여부, 이 시비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법적 명확성, 그러니까 제도권으로의 이런 진입이 되질 못했던 이유, 바로 이 증권성 시비 때문에. 그래서 현물 ETF의 승인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플과 SEC 최근 들어서 합의를 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합의에도 지금 법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리플 결국에는 SEC와의 이 소송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현물 ETF에 대한 이 승인 날짜도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선물 ETF 이 상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런 선물 ETF에 대한 이런 상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증명해낸다면 결국 증권성에 대한 이 여부에서 상품으로 확실하게 법적 명확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물 ETF 출시에 대한 이 이슈가 앞으로는 현물 ETF 출시에 굉장한 탄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ETF 시장에서 리플이 안정적인 이런 상품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면 결국 현물 ETF 승인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물 ETF 승인이 되게 된다면 결국 기관들과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리플의 대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볼래틸리티 쉐어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ME에서도 결국 리플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리플은 선물 시장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이 가치에 대한 이 증명을 해내게 된다면 현물 ETF 출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플 차트 다시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한동안 이렇게 넘지 못했던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 영향을 받아서 리플도 이제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이제 신고가 찍었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도 모르고 언제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조정장이 다시 찾아올 거다. 이렇게들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전문가들도 앞으로 비트코인이 언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도 아직 희망적인 건 이렇게
돌파 캔들의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런 지지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희망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 3,000원 부근을 절대로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자, 이렇게 세 번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세 번의 상승 때만 세력들의 막대한 자금 유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나긴 횡보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리플은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한 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세력의 유입이 있을 때에만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승의 때가 언제냐? 바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그 이후에 기관들과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나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박스권의 상단을 지지해주고 옆으로 횡보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3,000원대 부근을 깨지 않겠다라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리플은 3,076원대 이 위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파동을 그리면서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리플 현물 ETF 승인이 반드시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기관들과 이런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듯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 폭발을 보이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리플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리플의 물량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한 돌파 캔들 뒤에는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리플의 이 구간에서 한동안 이렇게 뚫지 못했던 2,796원대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 이후에 강한 상승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돌파 캔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가지고 시드를 불려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퍼찌 펭귄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8.86원대를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력이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눈치채고 바로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시작되는 이 저항 라인 때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119%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모포라는 코인인데요. 이 종목 역시 이렇게 1364원대를 한동안 넘지 못하면서 강한 저항을 보이다가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봉이 발생한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거래량 역시 지금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전보다 2배가량의 거래량이 발생한 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 캔들의 세력이 개입을 했구나, 이걸 눈치를 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락을 시작하는 이 저항 라인대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49%를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펀디 AI라는 종목인데요. 이 코인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좀 적게 수익을 봐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함께 보시면요. 한동안 7,774원대를 넘지 못했던 이런 강한 저항 라인, 이 캔들이 돌파를 해줬습니다. 세력이 개입한 캔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매수를 했고 며칠 뒤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는 원칙대로 큰 하락이 시작한 저항 라인대에서 역시 매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47% 정도의 수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폰케라는 종목도 좀 보시면요. 이틀간 134원대를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이 돌파 캔들 나왔고요. 역시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걸 저는 눈치를 채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흐름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이번에는 이 저항 라인대까지 들고 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시 47%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물론 생각보다 강하게 더 상승을 했지만 욕심부리면 탈이 나니까 딱 이 정도만 챙겼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세력이 개입한 돌파 캔들만 잘 찾아서 잡으면 수익을 꾸준히 챙기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드를 모아서 리플 물량을 늘려가시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추천드렸던 엑스플라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엑스플라라는 코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저항대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돌파봉이 출현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항 라인대까지 지지받고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58원대에서 한 62원대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도 모두 다 알려드렸었죠. 자, 손절가는 55원대를 이탈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돌파봉의 저가죠. 이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하는 순간 바로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아쉽게도 손절을 하긴 했지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하셨다면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요, 바로 카우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코인 정말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대를 뚫어주는 이 강한 돌파 캔들 나와줬다. 그리고 자, 이 지지 라인까지 조정받고 상승하는 이런 예상 흐름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530원에서 560원대까지 제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돌파봉의 저가였던 495원대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코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바로 수익을 주는 이런 상승 캔들이 발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한 29% 이상의 수익들을 많이들 챙기셨고요. 자, 이번에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은 에이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에이다라는 코인 보시게 되면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 그리고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돌파봉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돌파봉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바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항 라인대를 시도하러 가는 이런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저항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인 어디서 지금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해볼 수가 있느냐, 1043원대에서 1059원대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는 한 1038원대, 이때쯤 손절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라는 코인 한번 쭉 지켜보시고 어떤 흐름이 지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체결이 되고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을 때 매도가는 이 저항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가 1차 매도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승률을 좀 보시게 되면요, 한 14%, 15%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이런 흐름이 나와줬다, 이렇게 돌파 캔들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저항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시도를 해봐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드릴 종목, 정말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항을 받아왔던 이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정말 큰 돌파 캔들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 나와줬습니다. 자, 이 코인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정말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이 저항 라인대에서 잡으시면 정말 상승했을 때 어마무시한 상승력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한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정말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한 돌파 캔들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 번호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357-2471, 010-8357-2471. 자,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돌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들이신 거 바로 알아보고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한 이런 돌파 캔들 종목들 역시 매일같이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파 캔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모두 다 코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문자로 이렇게 돌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모두 다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이 크립토 시장 상승세에 지금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그런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안 올라가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이렇게 한 번만 아끼셔서 투자를 해도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렇게 세력이 개입한 돌파 캔들 종목만 찾아내실 줄만 안다면 그걸로 아주 충분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을 놓치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2025년 올 한 해는 큰 수익으로 정말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